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VT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 이 VT라는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업인지 한번 같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성장성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근데 그 성장성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갖고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등 나름대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사항들을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사항 및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권사를 유안타 증권을 쓰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HTS가 이제 유안타 증권사의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쓰시는 증권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통일되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래서 네이버 증권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네이버에 여기 검색창에 네이버 증권이라고 치시면 하나 나오거든요. 네이버 페이 증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서 재무제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도 손쉽게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상에서 이제 그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증권사를 뭐 쓰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이 VT라는 회사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간단합니다. 여기 VT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네, 잠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회사가 뜹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기업인지 보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여기 종목 분석을 눌러봅니다. 그럼 이 기업에 관해서 개요가 나올 거거든요. 보면 VT라고 해서 그 화장품으로 체크가 됩니다. 네. 섹터는 화학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화장품이니까 화학으로 분류되어 있겠죠. 그러면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뭐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대주주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업의 개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참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화장품, 바이오 사업, 광고 대행업, 그 다음에 뭐 엔터도 있거든요. 국내 음반 기획, 그 다음에 뭐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등 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고, 밑에 재미난 거 보면 또 전기차, 2차 전지 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체크해 볼 거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치면 이 화장품 사업이 주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원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던 회사인데 그 얘네들이 원래 그러니까 VTGMP라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그 화장품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그렇게 이제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떼어냈어요. 떼어놨기 때문에 이 VT라는 회사는 화장품의 주력으로 된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 VT라는 회사는 화장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중국 관련해서 그런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많이 사고 소비하는 것들이 이제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VT 같은 경우도 조금 거기에 엮여서 올라갔다기보다도 사실 VT라는 기업은 화장품이 주가 된 건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그런 화장품보다도 일본에서의 매출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화장품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다. 화장품 기업보다도 화장품 회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성장성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증권사 리포트들을 이제 준비했는데, 제가 보면 이런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VT에서 리포트들을 그냥 뭐, 좀 최근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럼 이런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요. 볼 건데, 이런 리포트들도 간단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네이버 증권에서 리서치를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종목 분석에 보면 이렇게 클릭하거든요. 그럼 기업별로 증권사 리포트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알맥, 네, 알맥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긴 한데, 여기에 검색을 합니다. VT 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렇게 최근 거부터 해갖고, 물론 여기 모든 리포트가 뜨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하고 좀 괜찮은 리포트들은 많이 네이버 증권에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검색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추렸던 리포트들을 하나하나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포트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성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먼저 키움증권에서 이제 발행한 리포트인데, 여기 보시면 2023년도 5월 31일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VT라는 회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VT GMP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업 개요 봤을 때 여러 가지 다각화된 이제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VTGMP는 화장품, 음반기획, 얘네가 음반기획 요 엔터 쪽이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그 이제 생각이 안 나죠. 누가 소속돼 있는지. 네. 권은비가 큐브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엔터 사업도 하고 있고, 아마 이대주주가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사업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래 VTGMP라는 기업이었는데, 이 VTGMP는 이런 여러 가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동사는 기존 라미네이팅 사업부를 물적 분할 후 매각, 그 다음에 주력 사업부인 엔터테인먼트와 화장품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 GMP라는 글자가 물적 분할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VT라는 회사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GMP는 뭐다? 라미네이팅 사업인 거예요. 라미네이팅 사업. 그래서 얘를 떼내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화장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시면 원래 VT GMP였는데, 얘는 V, VT, 얘네가 화장품, 그 다음에 엔터였어요. 그 다음에 이 GMP는 라미네이팅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이렇게 합쳐. 그래서 VT GMP였는데, 지금은 이 GMP를 떼내는 물적 분할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부를 떼낸단 말이에요. 왜 떼내는지 한번 보면 여기 잘 나와 있거든요. 엔터랑 화장품 사업에 집중할 거예요. 화장품이랑 엔터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얘네가 수익성이 잘 나고 장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화장품 사업 실적 대부분은 일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은 거의 중국 소비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안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의 소비가 우리가 끊겼을 때 화장품 관련주들이 되게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VTGMP는 그런 중국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시카 라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3년에도 채널 확장, 제품 라인업 확장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네. 사실 이것만 보면 리포트 다 본 겁니다. 네,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보시면 물적 분할, 엔터랑 화장품 주력 사업에 집중해서 뭐 우리 다 봤던 거죠. 그래서 라미네이팅 사업부를 분할하여 매각할 계획이며 기존 주력 사업부인 화장품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화장품이랑 엔터 사업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향 브랜드사 VT 코스메틱 해서 VT 코스메틱은 그러니까 VT 코스메틱이니까 이제 코스메틱 뭐예요? 화장품이잖아, 화장품. 그러니까 이 안에 그 VT의 화장품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화장품 브랜드사다. 그래서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90%가 수출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내수 시장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90%가 수출에서 발생을 했고 그 중에 일본이 90%, 중국 8%, 그러니까 일본 비중이 굉장히 높죠. 네, 나머지는 기타 해외 국가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보통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이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내수 시장도 조금 높습니다. 화장품 사업 같은 그 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얘네는 일본 시장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사의 시카 라인 일본 라인이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3년 VT 코스메틱 매출은 이제 1,494억 원, 영업이익은 2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25%, 영업이익도 6% 정도 이제 증가를 했죠. 네, 증가할 계획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첫 번째 보면 일본 오프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고, 뭐 어쨌든 일본에 계속 이제 그 수요가 많아서 그 입점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결국은 이제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내용이 끝이에요. 나머지 밑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참고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우리 네이버 증권에서 다시 한번 재무제표 보는 거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5월 달에 리포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보면 제가 이거 드릴 말씀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보시면 요거는 또 어디서 쓰냐면 아까 거는 키움이었고 이번에는 SK증권. 결국 이제 이름 아까 GMP를 떼서 VT로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8월 16일에 그 이제 SK증권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잘 보시면 돼요. 중국 단체 여행 재개 수혜주. 그럼 결국 뭐냐면 얘네들은 중국 단체 여행이 재개돼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은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게 조금의 어거진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중국 요때 시점으로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좀 풀려갖고 이 화장품 업종이 수혜를 받을 거라는데 결국 이 VT라는 기업은 일본의 그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중국의 이런 이슈들이 단체 여행 재개가 없는 것보단 낫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일본의 비중이 조금 큽니다. 한번 볼게요. 23년 2분기 연결 매출액이 747억 원. 그래서 전년도 동기 대비 31%, 영업이익은 117억 원으로 해서 113% 늘었다고 되겠죠. 네,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중국 해외 단체 여행 전면 허용은 공사의 직접적 수혜로 이어질 것. 뭐 없는 것보다 낫다고 했죠. 그다음에 리들샷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회사의 그런 이제 중요한 화장품 라인이 이 리들샷이에요. 리들샷 출시를 통해서 본격적인 2차 성장 구간에 진입. 국내 유통 시장은 이제 플러스 알파. 그래서 리드샷 출시로 인해 갖고 결국은 일본, 그 다음에 국내도 우리가 유통할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단체 여행이 재개되기 때문에 중국에도 이제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라는 이제 뭐 기대감이 부풀어진 증권사 리포트가 맞죠. 그리고 VT 코스메틱은 2024년 영업이익 333억 원 전망. 그래서 기존의 결국은 24년, 25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회사가 성장을 할 건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등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 앞부분 보면 거의 다 봤어요. 증권사 리포트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단체 여행이 재개되면서 일본, 한국, 중국 같이 노린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쭉쭉 읽어보시면 결국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고 VT 코스메틱은 일본 최대 이커머스 행사 기간 중 압도적 매출 1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본에서 거의 뭐 이제 완판 치고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물량을 화장품을 구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영역. 그 다음에 한국 쪽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보면 필수코스인 서울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으며 뭐 앞으로 계속 채널을 늘릴 거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재미난 그 이슈가 있냐면 지금 올리브영,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소에서도 얘네를 이제 그 리들샷 얘네 그 화장품 라인을 판매를 시작하기 됐거든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이게 8월달 기사긴 한데 리포트긴 한데 지금 시점인 10월 17일에도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그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게 봐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맞죠? 얘는 일본 길잖아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길게 썼죠. 한국,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니까 길게 썼죠. 중국, 네, 두 줄입니다. 두 줄. 네, 맞죠? 여행 재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매출 회복할 거다. 그냥 끝이에요. 근데 중국을 이 타이틀에 썼죠. 왜 그러냐면, 요때 당시에는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이슈가 컸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엮으려고 썼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이 봐지고요. 그리고 실적에 관한 부분. 이 앞에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뭐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배 이상으로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 결국 사상 최대 이런 말들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매 채널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유통 채널 연말까지 4,000개 채널로 확대, 제품 라인업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확대하고 그다음에 뭐 캐파를 계속 늘린다라고 하죠. 왜냐면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실적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8월달 리포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 최근에 따끈한 리포트를 한번 보면 결국에는 요거는 하나증권에서 나왔고요. 9월 18일 딱 한 달 전이다 맞죠? 결국 뭐냐면 탄탄한 업력. 그래서 일본 매출 3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 10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배, 두 배 이상 증가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증가하는 부분인데 10배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요거 보시면 VT는 2015년 VT 코스메틱을 런칭하면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 15년도에 시작을 했고 한 9년 정도 됐다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뭐 BTS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이제 라인들을 이제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밑에 거 보면 2019년도 85억 원에 불과했던 일본 매출은 2022년 기준 914억, 3년 만에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 또 뭐 결국은 잘 팔린다는 거예요. 맞죠? 네, 잘 팔린다라는 사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벅차.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VT 연초 1월 새로운 더마 그러니까 결국 리들샷을 출시했다는 거고 결국 이게 제일 잘 팔리는 거예요. 이 리들샷을 출시를 했고 결국 이 리들샷 같은 경우는 피부 자극, 그 다음에 유효 성분의 흡수를 개선시키고 피부 재생을 돕는 그런 화장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리들샷 100, 300, 700. 그래서 100은 매일마다 바르는 그 리들샷 제품이고, 300은 뭐, 저도 뭐 정확하게 뭐 3일마다 바르는 거였나? 그랬고, 700은 일주일마다 바르는 거거든요. 저도 이거 써봤지만, 제 와이프가
이게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어, 피부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피부가 지금, 네, 이렇게 비어있던 곳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기적의 화장품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피부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이제 미들샷처럼 미세침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화장품들을 처방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피부과 안 가도 미들샷으로 그런 이제 피부과에 간 것 마냥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일본에는 연초도의 그 물량을 가지고 마케팅을 시작했고, 뭐 쭉쭉 해갖고, 결국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결국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 현상을 이제 8년 만에 본대요. 8년 만에 이제 얘네 같은 경우, 뭐, 대박 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쭉쭉 있어요. 네, 하면서, 뭐, 결국 이제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 공급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일본 수요를 따라가기에 벅차, 아직 국내 오프라인도 면세도 중국도 대응, 결국 뭐냐면 내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화장품을 일본에 다 갖다 때려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못 따라가니까. 근데 어떻다? 국내에도 수요가 있고, 면세에도 수요가 있고, 중국에도 수요가 있는데, 야, 우리도, 야, 중국도 달라해. 국내도, 야, 리들샷 좀, 이제, 출시를 해줘. 출시는 했지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공급해줘. 하는데, 야, 우리 일본에도 지금 다 갖다 주기도 지금 물량이 안 나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국내랑 면세랑 중국도 리들샷 VT가 그런 것까지, 그런 공급을 충족시켜서 그렇게 수요를 이제 대응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매출액이 훨씬 더 지금보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먹거리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본에서 잘 되고 있는 거. 일본에서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앞에 더 남았어요. 이제 뒤에. 국내도 더 성장성이 남아있고, 면세도 그렇고, 중국도 아직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대응하게 되면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훨씬 더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까지는 그렇지만,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목표주가 22,000원 제시되어 있는데, VT 같은 경우는 2023년 실적은 연결 매출 뭐 2,800억 원, 영업이익은 360억 원에서 전망한다. 예상치인 거죠. 아직 23년도가 안 끝났으니까 뭐 쭉쭉쭉 이제 기대되며, 일본 오프라인 내수, 인바운드 중국 등 VT 확장 전략은 첫 페이지도 시작되지 않았다. 즉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도 지금 안 끝났는데 일본이 첫 페이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페이지 아직 안 끝났죠. 근데 두 번째 페이지 뭐다? 국내 남아있죠.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 뭐다? 면세 남아있죠. 네 번째 페이지 뭐다? 14억의 인구. 중국도 남아있는 영역인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직 첫 페이지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20배 정도 잡아서 목표 주가 22,000원 정도 제시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포트 보니까 나쁘지 않은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현재 주가가 15,950원이었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VT가 주가가 18,630원입니다. 29,9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조금 빠졌죠. 네, 빠진 부분인 건데, 제가 사실 요 저는 개인적으로 VT를 이런 거 유튜브에서 좀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10,000원 언더에서 샀거든요. 평균 단가가 10,000원 언더에서 샀다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네, 저는 요때 진입했습니다. 요 시기 때, 네, 요 시기 때 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그러니까 네, 요때 라인에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가다가 좀 빠지죠. 근데 뭐 크게 요때 이제 우리 거래량도 터졌고 이렇게 하니까, 제 기술적 분석 잘 안 하는데, 네, 어쨌든 그냥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빠졌다가 주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비중이 조금 VT가 제 주식에는 좀 있었다 보니까 요때 떨어질 때 물량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주식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결과론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중에 다시 잡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비중이 좀 높았고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왜냐면
주가 같은 경우는 결국 주식은 수익 실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매도를 했다가 얘네가 멈추는 걸 조금 보고 저는 다시 이때 들어갔습니다. 네, 며칠 안 됐죠 들어간 지. 네. 그래서 다시 잡으면 돼요. 지금 뭐 이때 팔았지만 거의 판 가격에 다시 잡으면 되거든요. 물론 뭐 비중을 다시 있진 않지만 뭐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더 빠질 때도 내가 다시 빠지는 게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춘 다음에 그러니까 멈춰서 올라가는 시그널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다시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업의 성장성 결국 뭐다? 성장성이 좋다. 나쁘지 않다. 맞죠? 자, 세 번째. 빨리빨리 할게요. 이게 말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머치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결국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재무제표 여러분들 뭐 부채, 뭐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이거 잠깐만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아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VT 검색을 하면 여기 보면 내려가다 보면 종목 토론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종목 토론실 한번 들어가서 그 기업의 토방 들어가서 리뷰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여기 기업 실적 분석 있죠. 여기서 더보기를 누릅니다.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 전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연간을 봅니다. 연간을 클릭해 보면 그러면 얘네들이 증권사 리포트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평균해 갖고 대략적으로 2024년, 2025년 그런 실적까지 예측해서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E 돼 있죠. E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아직 23년도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결국 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요 매출액 보셔야 되고 이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여기 있죠.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뭐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가냐? 그러니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얘네가 증가하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럼 매출액이 중요하나 영업이익이 어떤 애는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안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매출액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기준이 저는 매출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업이익은 조금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매출액 증가폭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적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내가 설비 투자를 한다든지 이 벌어들인 수익 가지고 다른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폭이 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냐? 그렇지 않죠. 더 나아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보면 이 매출액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매출액이랑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잘 보세요. 보시면 이 기업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즉 시가총액이 뭔지는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네, 주식수 곱하기 이제 주가인데 결국 이 기업의 덩치거든요. 뭐 이 기업의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평가하는 시가총액이 6,600억 원이에요. 지금 이때 기업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서 6,600억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죠? 배로 올랐으니까 원래는 6,600억 원이 아니라 제가 매수할 당시에만 본다 하더라도 잠깐만 3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딱 시가총액. 그러면 3천억 원.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결국 매출액이 절반 이상이라 치면,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가총액이 6천억 원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매출액이 3천억 원이 넘어요. 이 예상치로 봤을 때. 아니면 뭐, 현재 요것도 올해 것만 봐도 괜찮고, 3천억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매출액이 차지한다. 라고 보면, 그 기업은 재무제표나 아니면, 그러니까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은 기업이고,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뭐 그거까지는 뭐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저만의 보는 기업을 보는 팁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 기업에 3천억 원일 때부터 샀다라고 주식을 매수했다 치면 시가총액은 3천억 원인데 매출액은 2,8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만큼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어, 되게 매출액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업을 다 판 정도만큼 매년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그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2024년, 2025년은 그 시가총액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만약에 시가총액 절반 이상보다 높으면 좋은 건데, 근데 그 시가총액보다도 더 뛰어넘는다라고 치면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리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 늘어나는 폭도 엄청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영업이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되고, 얘네가 결국은 증가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볼만한 거는 ROE.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만큼 내고 있냐, 수익성 지표인데, 보시면 그 ROE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에서 15 이상, 그러니까 한 15 이상 정도 되면 ROE가 결국 이제 얘네가 수익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3, 32, 26, 그 전에도 뭐 2022년대도 아까 2020년에 일본 매출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ROE 같은 경우는 높았죠. 앞으로도 ROE도 성장하고 있는 영역들.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15 이상이라 치면 절대적인 수치로 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 뭐 BPS, PBR 이런 것들은 그 섹터별로 어떤 섹터는 PDR을 많이 봐야 되고, 어떤 섹터는 펄을 많이 봐야 되고, 어떤 섹터는 EV 에비타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은 요 ROE랑 아까 매출액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이 절반 이상 넘어가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조금 저평가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꿀팁 같은 경우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 그냥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나쁘지 않다. 이거 좋다. 기본적 분석 좋다.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얘네가 보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이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화장품은 뭐 이때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때 크게 뭐 성과 없다가 지금 이렇게 턴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돌려주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사실 뭐 21선 이거 타고 가면서 요 빨간 라인 타고 가면서 요 파란색 선 안 깨고 주가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봐도 사실 이 차트에서 기술적 분석 이야기 하려고 하면 뭐 영상 시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만한 거 그냥 거래량 터지면서 보면 주봉으로 그냥 한번 볼게요.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2020년도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더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술적 분석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기술적 분석은 거래량이 많이 상승하면서 주가 올라가냐? 그럼 좋은 거예요. 네, 좋다. 제가 대충 하는 게 아닌데 원래 심플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 투자 및 전략.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이 VT라는 기업은 아까 화장품 중에서도 어디였죠? 일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판매되는 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면 결국 이 리들샷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쳐보면 돼요. 리들샷 일본 반응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있죠. 대박. 이 대박 좋은 거 말고도 이런 거 있죠. 5일 전에 일본 사람도 K-뷰티에 반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요거 리들샷 사진이거든요.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영업 그 매출 좋았던 거 나오고, 네, 뭐 VT 일본서 리들샷 인기 폭발, 몸값 8천억 원 예측 보고서 등, 네, 뭐 이렇게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냥 진짜 잘 팔리는지 한번 보려면 여러분 큐텐 재팬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큐텐 재팬.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저는 아까 10,000원 언더로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꿀팁을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잠깐만요.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됩니다. 일본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잘 모르시니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랭킹에서 뷰티를 클릭합니다. 뷰티를 클릭하면 쫙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어떤 화장품들이 판매가 제일 많이 되는지 이렇게 딱 나와요.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거 보면 몇 개 판매가 나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랭킹이 높아도 이런 거가 높은 거는 이 개수 판매된 개수가 많이 없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반짝 세일해서 이게 랭킹이 높을 수도 있고 여러 이렇게 그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요 판매 화장품 되는 개수도 많은데 랭킹도 높다. 요 두 가지가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럼 뭐다? 요 VT. 그렇죠. 26만 3천 개. 네. 이게 되게 많이 팔렸죠. VT 코스메틱. 아까 맞죠? VT 코스메틱이 VT의 화장품 회사.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되었죠. 나머지 것들 볼게요. 뭐 보면 요 다, 이거 몇 개야? 이거 뭐 100만 개 이상 팔렸는데 VT 코스메틱이에요. 보십시오. 아까 시카 라인 있었잖아요. 리들샷도 있었고, 시카, 푸딩 마스크팩, 이런 것도 있고요. 보면 엄청나죠. 리들샷, 시카, 이런 애들 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밑에 또 VT 게 있나요? 뭐 사실 저게 거의 주력 라인이어서 나머지는 없을 것 같은데 보면 이런 애들은 랭킹 높아도 못 따라오죠. 못 따라옵니다. 네,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해봤자 이런 30만 개, 30만 개 정도 해도 한방 쳤는데, 그건 뭐예요? 미들샷. 네, 26만 개. 근데 얘가 출시가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이 정도면 엄청 빨리 성장했던 부분은, 제가 예전에 그, VT라는 종목을 그, 10,000원 언더로 매수를 할 때, 10,000원 언더로 매수할 때는 이 그 개수가 그때 몇 개 팔렸으면 한 4만 개? 요렇게 측정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4만 개 정도 판매됐다고 측정됐는데 제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 종목을 매일마다 이 판매되는 걸 매일마다 체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엄청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들에게 판매되는 개수가 엄청 빨리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 팔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주가는 흐지부지였죠. 흐지부지. 여기 있죠. 여기. 흐지부지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별로 안 올라갔다 생각됐죠. 왜냐면 이때 해봤자 시가총액이 뭐 3천억 원 미만이었을 거니까. 그럼 아까 우리 그 공식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 3천억 원 미만. 매출액은 뭐다? 매출액이 3천 예상되는 매출액이 시가총액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집, 회사 몸집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럼 그만큼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싼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매수를 했죠. 네. 그래서 뭐 좋은 결과를 어,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고 있고, 그게 보세요. 99만 개,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 팔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여기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저는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즉, 실제로 이 얘네가, 네, 잘 되고 있나? 판매가 진짜 잘 되고 있냐? 이런 후기들을 좀 많이 보는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니까 일본 사람들이 후기가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4.7점, 나쁘지 않네요. 네, 4.7점이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뭐 좋다. 그러니까 뭐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좋다, 뭐 좋다, 어, 뭐 좋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것만 후기 보지 말고 안 좋은 것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볼까요? 적용수. 자, 공식인데 대응이 나쁘다. 대응이 나쁜 거는 회사가 이 홈페이지의 텐제펜이 나쁜 거지, 뭐, 화장품이 나쁜 건 아니죠. 뭐, 별점 1점 받아도 되겠죠, 화장품. 뭐, 변화를, 100에서는 변화를 볼 수 없다. 300을 사용, 아까 100, 300, 700 있었죠, 리들샬 라인. 그래서 아프다. 당연히 아프죠. 네. 이거 당연히 아픈 화장품입니다. 미세 바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아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크게, 네, 안 좋은 크기로 볼 수도 없고요. 오래 걸렸다. 오래 걸리면 안 되죠. 도착하기까지 1개월 이상. 왜 1개월 이상 걸렸냐면,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너무 많이 주문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별점 1점. 이 사람 31K 입장에서는 별점 1점짜리 내용이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물량이 없다. 수요는 많은데, 보면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별점 5점짜리인 거죠. 좋습니다. 그래도 뭐 배송을 받았으니까 나쁘지 않겠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뭐 300을 뭐 모르겠어요, 이거. 통증 이미 세 번째입니다.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좋은 내용. 좋은데 이 사람 왜 1점을 줬죠? 그러게요. 다 만족이잖아요. 만족. 네. 이상하네요. 민감한 피부로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타입입니다. 뭐 있지만 자극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극 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화장품은 피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네. 대응을 하면, 대응은 잘해줘야죠. 상품이 좋은데 대응 못하면 안 되잖아요. 대응을 잘해줘야죠. 뭐, 별다른 그런 건 없네요. 안 좋은 후기들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후기들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판매되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VT 시카라인. 얘네 수딩 마스크팩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여기를 한번 보잖아요. 이게 진짜 많네. 31만 건이 인기가 있네요. 얘도 한 4.7점. 4.7점이면 뭐 싸게 뭐 좋다. 좋다. 뭐 좋다해요, 여러분들. 네. 좋아요, 사실. 써보세요, 여러분들. 사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사서 써보고 좋으면 투자를 하세요. 그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제가 이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좋은가 보다 안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투자하기보다도 색깔도 까만색이네. 약간, 네, 마스크 걸처럼 생겼다, 맞죠? 포토 그게 없나? 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괜찮죠? 일본 상황은 이렇고. 그럼 우리가 일본 봤으니까 이제 뭘 봐야 되죠? 국내도 보는 거죠, 국내. 국내는 리들샷, 다이소, 검색해보면 딱 나옵니다. 후기들. 후기들 나옵니다. 이 후기 보세요. 엄청 좋아요. 구독해 좋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영. 그걸 이제 국내에 슬슬 얘네들이 전략적으로 출시를 하려고 하죠. 이것도 들어가서 좀 표현화해서 내돈 내산, 뭐 솔직 후기 이런 거 보세요.
보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솔직 솔직이라고 하세요. 솔직 리뷰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 후기 왠지 뭐가 좀 이게 좀 솔직할 것 같다. 좀 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 뭐가 좋은지 쭉쭉 내려가서 보면 솔직 후기 보면 네. 개선되어 가고 있는 피부는 꽤나 괜찮았다. 추천템 해서 하기. 네. 제품만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솔직 후기는 아니네요. 네, 솔직 후기는 네 아닌데 네, 뭐 그러게요.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했고 마지막으로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은 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중국. 확장선 기대. 중국 별로 안 나온다 맞죠? 네. 뭐 이제는 중국에서 먼저 리더샷을 찾게 만드는 상황이다 해갖고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본 흥행하고 있고 지금 국내도 아직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고 시카 마스크팩은 그 제 주변에도 여성분들이 좋다고 많이 쓰시는데 미들샷은 처음 들어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민은 뭐다? 너무 많이 알려지면 미주가는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고. 그래서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은 일본 대박.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시작. 중국 어, 이게 적지. 어, 얘네들의 이제 흐름을 봐.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2025년까지 주식을 보유하면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면 조금은 정리를 할 거지만 그리고 그냥 기타로 제가 한번 체크하면 이 VT라는 기업은 재미난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 2차전지 있었잖아요. VT 2차전지 리튬형 배터리 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VT 뭐 GMP가 예정이다 보니까 VT GMP가 리튬형 그 배터리 상용화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배터리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잖아요. 뭐 삼성 SDI에서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리튬형 배터리, 네, 리튬형 배터리가 응답이 없네요. 그냥 페이지 나가게 할게요. 어쨌든 요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리튬형 배터리를 괜히 검색했네. 네, 네. 검색하지 말라는 건가? 어쨌든 2차전지 쪽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형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뭐 LFP 배터리도 있고 아니면 NCM 배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터리들을 이제 개발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황의 물질을 그 이제 가공해서 그런 2차전지 쪽에 접목시키는 사업도 VT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뭐 지금 당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가를 상승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지만 나중에 뭐 우리 지금 2차전지 쪽 어떻게 또 엮일지 모르죠. 그러니까 없는 거보다는 낫다. 이렇게 엮일 만한 부분이 없는 요소보다는 낫기 때문에 우리 괜찮은 사입니다. 기타사 리튬 한개 네,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VT라는 기업을 체크했고요. 사실 제가 빠르게 조금 체크했고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잘 가네요. 제가 진짜 VT라는 기업을 할 말 진짜 많은데 네, 그거 거두절미하게 생각을 하고 네, 중요한 부분들만 좀 봤습니다. 봤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어, 회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을 좋으니까 사세요. 이 관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볼 만한 괜찮은 종목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투자를 권유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공부해 보니까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